최근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듯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호떡과 떡볶이, 한국식 핫도그가 매우 인기 있으며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어 줄을 서도 못 먹을 정도라고 하네요. 과거의 한국 음식은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 정도였다면 K-드라마와 K-팝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과 문화가 널리 퍼져 제가 다 뿌듯하네요. 여러분은 에스닉푸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현재 전 세계는 에스닉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에스닉푸드라는 용어는 민족을 뜻하는 에스닉과 음식을 뜻하는 푸드의 합성어로서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의미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중에서도 캐나다나 유럽이 아닌 제3세계의 음식을 지칭하는 말로 변화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외식 시장인 캐나다에서는 에스닉 푸드 열풍의 일환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해외의 한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는 김치찌개나 불고기가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비빔밥이나 삼겹살,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의 음식들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식은 맛있다는 인식 외에도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식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캐나다인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만 먹고 생활을 했더니 건강도 좋아지고 저절로 다이어트까지 성공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정근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설마 한국에서 살게 될 줄이야.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지사로의 발령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는데요. 한국지사에는 저희 오랜 친구인 로버트도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 몇 년째 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었죠. 한국에 온 첫 소감을 말해보자면 기대되기는 하지만 조금은 긴장되었는데요. 제가 아파트에 도착해 짐 정리를 대충 마무리하자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한 로버트가 한국의 맛을 보여주겠다며 식당 하나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보니 로버트는 이미 도착해 있었는데요. 오랜만이야. 한국에 온 걸 축하해. 초대해줘서 고마워. 로버트는 저를 크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 살이 엄청 빠졌구나. 순간 누군지 몰라볼 뻔했어. 전에는 코끼리만큼 컸었잖아. 오랜만에 만난 로버트는 뚱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렵한 모습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SNS를 통해 살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로버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과거의 로버트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저희는 일단 식당으로 들어갔고 이미 로버트가 전화로 주문까지 완료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한식당을 방문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역시 캐나다의 한식당과 본고장인 한국의 식당은 전혀 달랐는데요. 반찬의 가짓수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던 캐나다와 달리 한국에는 많은 반찬들이 놓여져 있었죠. 로버트, 정말로 어떻게 된 일이야? 다이어트라도 한 거야?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로버트의 다이어트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어. 한국에 오고 나서는 대부분의 식사를 한식으로 했는데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어. 크리스도 한국에서 생활하면 분명히 살이 점점 빠질 거야. 로버트는 저도 마찬가지로 살이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믿지 않았는데요. 저는 먹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의사가 비만 때문에 혈압이 높다며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살이 빠지기는커녕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체중만 늘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기대되는 면도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변화된 로버트의 모습을 보니 부러운 마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사실 한식이 건강해 보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저는 햄버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한국에 있더라도 지금의 식습관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었죠. 먹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섰는데요. 거리를 둘러보자 한국은 마른 사람들 뿐입니다. 실제로 여기 와서 저 같은 초고도 비만은 전혀 보지 못했는데요. 로버트의 말에 의하면 캐나다의 성인 비만율이 38%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겨우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오고 난 후 저에게는 뚱뚱한 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자주 생기곤 했는데요. 버스의 좌석은 저한테 너무 작아서 2인용이더라도 저 혼자 앉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 상태로는 제게 맞는 옷의 사이즈도 찾기 힘들 것 같았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한국에서 알게 된 사람들도 모두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상상하던 한국인의 이미지 그대로였죠. 한국에 오면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는 한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일 점심에 햄버거를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요. 캐나다와 한국에서는 햄버거 종류도 조금 달라서 한국의 햄버거는 무슨 맛일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대리버거를 주문하기로 하고 한 세트를 시켰는데요. 햄버거 세트를 받아든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와 비교해서 햄버거의 크기와 음료의 양이 너무 달랐는데요. 한국의 라지 사이즈 음료가 캐나다의 미디움 사이즈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이걸 먹어도 전혀 배부를 것 같지도 않고 이 사이즈면 5개는 가볍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 실망하면서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생각보다는 맛있었는데요. 사이즈가 작은 건 아쉽지만 맛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트를 다 먹었는데도 조금 허전했는데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로 의외로 마음에 들었던 게 한국의 편의점인데요. 한국의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고 있고 뭐든지 팔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편의점은 있지만 대부분 주유소에 붙어 있어 여행 도중에 방문하는 편인데요.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한국의 편의점에는 샐러드나 도시락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풍부하다면 캐나다의 편의점에는 음료수나 과자만 있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죠. 자취를 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편의점의 존재는 꽤 유용한 편인데요. 요리할 필요가 없이 간편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편의점 도시락만 먹고 있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어느 날 로버트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는데요. 크리스, 여기는 한국이야. 편의점의 음식이 편하기는 하지만 가끔은 다른 것을 먹어보는 게 어때?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회사 근처에 맛있는 한식집이 있어. 거기서 먹는 게 더 몸에 좋을 거야. 오늘 저녁부터 나랑 같이 가자. 결국 저는 로버트에 이끌려 어느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담한 분위기의 가게 안에는 한국어로 여러 가지 메뉴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 음식을 많이 알고 있는 로버트가 주문을 해줬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제 앞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메인 요리는 불고기인데 그릇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외에도 10가지는 되어 보이는 반찬들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굉장히 다양한 야채로 만들어져서 한눈에 보아도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었는데요. 김치의 경우는 냄새 때문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제가 매운 것을 잘 먹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불고기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매일 먹으라고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쌀도 캐나다에서 먹던 것과는 전혀 달라서 쌀밥만 단독으로 먹어도 단맛이 살짝 나는데요. 불고기와 잘 어우러져서 한 공기를 뚝딱 먹어버렸습니다. 제대로 한식을 먹을 기회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맛있었는데요. 식재료도 좋아 보였고 양념도 잘 스며들어서 맛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반찬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배가 불렀는데요. 맛있지? 여기 있는 다른 음식도 맛있으니까 다음에 먹어봐. 이 근처에는 인기 있는 칼국수집도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저는 한식을 12번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한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편의점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점심을 어디서 먹을지 고민하는 것이 즐거워졌는데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빨리 먹을 수 있는 햄버거라든지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로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매일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냉면이나 국수 같은 면 요리는 간편하면서도 맛이 좋아서 가끔씩 기분 전환용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푸드와는 다르게 느끼한 맛이 없어서 위에 부담이 없었는데요. 점심을 먹고 난 후에도 몸이 한결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한식에 매료된 후부터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한국 특유의 식재료를 찾아 먹는 습관도 생겼는데요. 전에는 음료라고는 탄산음료밖에 마시지 않았었지만 한국에 와서는 보리차와 녹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저는 어떤 걸 깨달았는데요. 왠지 평상시에 입던 바지가 헐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바지를 입기 위해 다리를 구겨 넣었었는데 요즘은 바지를 편하게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요즘 왠지 몸이 가벼워진 것도 같지만 체중계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몇 kg가 빠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로버트에게 살이 빠졌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특별히 의식해서 운동한 것도 아니고 식사량을 줄이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이 빠진 것이 신기했습니다. 스스로도 살이 빠진 것을 실감하게 되면서 의욕이 생겨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예전에는 몸이 무겁기 때문에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지만 의식적으로 계단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버스를 탈 때는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일부러 걷기도 하는 등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갔는데요. 캐나다에 있을 때도 몇 번인가 다이어트를 한 적은 있었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엄격한 식단 조절이 불가능해서 언제부턴가는 다이어트 할 마음이 사라져버리곤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살이 빠질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한식이 영양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조리법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사실에 저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뒤에 회사에서 행해진 건강검진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캐나다에 있을 때에 비해 몸무게가 34kg나 줄었으며 혈압과 혈당은 정상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로버트는 그래서 내 말이 맞았지 라며 낄낄대고 웃었는데요.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 생활을 1년 넘게 지속하던 중 여름에 장기 휴가를 얻어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요. 캐나다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정말 좋아했던 치킨과 햄버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즐겨 먹었었는데요. 오랜만에 먹어보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았고 기름져서 다 먹지 못하고 남겨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입맛이 완전히 한국식이 되어버린 걸 깨달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불만이었던 한국 햄버거도 이제는 적당한 크기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바뀌다니 정말 예상 밖의 일인데요. 최근에는 잘생긴 한국인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그를 위해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고 싶은데요. 꾸준히 한식 위주의 식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해외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한국에 오고 나서 더 자주 걷는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지하철의 사용률이 높은데요.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편리한 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에 택시나 자가용을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짧은 거리는 걸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를 가고 무엇을 먹든지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한식은 양식에 비해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사연에도 나왔던 것처럼 캐나다인의 38%가 비만인데 반해서 한국인은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만이더라도 서양인의 비만에 비하면 한국인의 비만은 아담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식의 세계화가 절실해 보이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